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슬리밍고 그룹 바른 자세 기업 구설 연구소 책임 연구원 조부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도 비가 온다고 채팅창에 또 올려주셨네요. 전국이 다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2월 달 되어서 2월 달도 이렇게 많은 바코디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지금 시간에 이제 광양에서 아마 바코디가 진행하고 할 것 같고, 오늘 또 오후에 2시에 이제 합정 스테이션에서 제가 이제 바코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실물로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근처에 계신 분들은 2시에 합정으로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내일은 이제 동탄에서 바코디가 있을 예정이고, 수요일에는 이제 강남, 성능에서 이제 있을 예정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를 실물로 보시는 분들이 그 줌보다 어려 보인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던데 줌이 제가 되게 나이 들어 보이게 나오는가 봐요. 아무튼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면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이제 원래 비염 때문에 비염에 관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신경계를 좀 먼저 해야겠다 해서 신경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면역을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점점 많아져서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다 이래서 면역 지금 옆에 보이면 제가 1이라고 해놨죠. 무슨 이제 특집 다큐멘터리처럼 면역 1화, 2화 뭐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준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좀 내용이 너무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패스하고 조금 괜찮다 하면은 다음에도 또 면역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일단 면역이라는 건 우리는 보통 이제 눈 주변이 이제 파르르 떨리거나 입안이 헐거나 할 때 요즘 그리고 감기가 좀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 나 요즘 피곤한가 봐 혹은 나 요즘 면역력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또 아토피 피부염, 비염 같은 것들도 면역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이제 질환으로 알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천식, 알레르기 질환도 면역과 관련이 깊은데 면역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매일 접촉하는 이제 공기 중에도 이렇게 세균이 떠 있고 음식, 그리고 음식 위에도 우리가 만지고 있는 물체 같은 것들에도 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뭐 곰팡이, 미세먼지 등과 같은 각종 해로운 이제 병원체가 우리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계태세를 늦추면은 이러한 병원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겠죠. 면역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병원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방어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는 병원균이나 독소에 저항하여 이겨내는 힘을 가진 이제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러스에 만약 우리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면역세포가 기능을 잘하면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이러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되게 귀엽게 생긴 얘네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뭔가 발견하는 듯이 느낌표가 떠 있고 팔을 쭉 뻗어서 여기 갈색깔 같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잡아 당기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온 병원체 그리고 이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맞서서 면역이 칼을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죠. 이러한 면역은 이제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는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린다는 것은 땀을 통해서 우리는 이물질 그리고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이제 배출하기도 하고 우리는 음식을 섭취할 때 음식으로부터 들어온 병원체는 위산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눈에 뭔가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물질을 씻어내기도 하고 그 코와 입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이제 재채기를 통해서 우리는 뱉어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선천적 면역. 그다음 후천적 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항체라는 것들이 그런 병원체를 인식을 하고 백혈구가 여기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칼을 들고 있죠. 이런 백혈구가 병원체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림프구들이 이러한 항원에 이러한 항원이 들어왔었네, 병원체가 들어왔었네 하는 것들을 기억해서 다음번에도 얘네들이 들어오면 빠르게 반응해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후천적 면역이라고 하고, 후천적 면역에서는 이게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쓰신 이제 뉴스를 하나 가져온 건데, 이제 의사에게 배우는 인체 생략이라고 해서 T세포는 정규군, B세포는 특수무기 장착한 제임스 본드라고 이 의사 선생님은 표현해 주셨네요. 학교 다닐 때 면역학 시간에 맨날 이제 면역 T세포 이렇게 외웠던 게 기억이 났었는데, 아무튼 후천성 면역은 주로 림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항원, 특이적 반응으로 외부 물질을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림프구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B세포, T세포, NK세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B세포, T세포를 간단히 한번 볼 건데, 우리 몸에는 이렇게 각상선 이렇게 쭉 식도가 연결되어 있고 가슴 부분에 보면은 이제 가슴 중앙부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흉선이라는 신체 기관이 있어요. 흉선이라는 이 신체 기관이 영어로 이제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T세포는 여기 흉선 이 부분에서 유래하는 림프구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흉선과 굉장히 관련이 깊겠죠. 가슴에 있는 이런 흉선. 그 다음에 B세포는 이제 골수, 본메로우라고 해서 유래하는 림프구인데 뼈 사이, 골수라는 거는 뼈 사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을 골수라고 해요. 그래서 뼈에서도 우리는 면역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지면 편도선 붓는 분들 많죠. 편도선 또한 1차 면역 기관이에요. 그리고 림프 부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림프절 또한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하고 있고 따지고 보면 몸 전체 면역 세포들이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금 나뭇가지가 이제 몸에 박혀가지고 여기 하늘색으로 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병원체고 병원체를 이제 면역세포인 이러한 세포들이 이렇게 가서 이러한 병원체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병원균이나 상해와 같은 유해한 자극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빨갛게 붓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염증이라고 해요. 이런 면역세포들이 계속 모이면서 얘가 이제 부어오르는 거.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계속해서 염증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만성 염증이라고 부르게 되죠. 만성 염증이 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에 생기기 쉬워요. 뇌에서는 이제 뇌경색, 치매,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울증 같은 것도 이제 부를 수가 있고, 천식, 그리고 심장의 심근경색, 동맥경화, 그리고 각종 암, 췌장에서 췌장염, 당뇨병과 같은 질환들, 그리고 여성분들 난임, 조산, 그리고 골격에 가서 관절염까지
다양한 질병들이 걸리기 쉽고 비만에 걸리기 쉬워져서 비만에 걸림으로 인해서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또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만성으로 진행되는 걸 차단시켜줘야 돼요. 만성이 되기 전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이게 이제 면역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기 이제 해결되려고 하면 평상시에 면역력을 잘 키워놔야겠죠. 네, 이렇게 이제 면역 활동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한 번씩 이제 잘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칼싸움 하는 병사들을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예로 들어서 우리는 이제 성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가서 그런 적들과 맞서 싸워야겠죠. 그런데 성 안에서 지켜보니까 적인 줄 알고 적이 안 왔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과도하게 반응해서 나갈 경우가 있겠죠. 혹은 진짜 뭐 한 10,000명이 몰려오는 것 같았는데 나가서 보니까 한 100명, 10명, 1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게 될 경우가 있고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면역에 대입해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들 수가 있어요. 알레르기 종류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경우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죠. 꽃향기 맡으면서 좋아하고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데 꽃가루를 항원이라고 몸이 그러니까 병원체라고 몸이 인식을 하게 되면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재채기를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레르기 반응으로 볼 수가 있고 다시 이제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적이 진짜로 쳐들어왔고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와 이겼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할 것이 우리 동료들한테 향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사이가 안 좋은 동료도 보이고, 뭔가 좀 첩자 같은 동료도 보이고, 그래서 칼끝으로 동료를 해치워요. 이러한 상황을 면역에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는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조직의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만성 염증성 전신 질환인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절 마디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은 신체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데 장기에 나타나게 되면 지금 여기 왼쪽은 깨끗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약간 오돌토돌하죠. 포장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크론병이라고 해서 이제 만성 염증이 이렇게 장기에 생기게 되는 병이에요. 또한 이제 갑상선 저하증 같은 경우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좋은 세포들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로는 이제 너무 날뛰는 면역을 억제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치료제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잘 작동하고 있는 면역 시스템도 억제되는 측면이 있어서 암을 비롯해서 다른 질환의 치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살이 많이 찌거나 붓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방어 체계이기도 하지만은 현대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면역력이 좋다, 높다, 강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면역은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소와 같이 적절하게 균형이 잡히게 해야겠죠. 요즘 이제 뭐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고 전에는 이제 사스, 메르스 이런 바이러스들도 있었는데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계속 변화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럼 난 반대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변이가 진화를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도 조금씩 변이가 되는 독감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변이되는 바이러스에도 우리 몸은 적절히 대응하면서 면역 체계를 유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앞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이런 것처럼 전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생기든지 아니면 C형 간염 바이러스처럼 변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백신 개발 속도가 그 변이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빠른 변이 속도를 보이게 되는 것들은 적절히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평소에 면역을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제가 계속 평상시 면역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면역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선천적으로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는 이제 탯줄로 면역을 지키고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면서 탯줄을 자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태호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균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때 호흡한 균들에 의해서 면역이 결정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지 2년 안에 이루어진 면역이 평생 면역의 70%까지 결정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시기에 면역력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시기를 벌써 지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게 좋으냐? 자연인 방송 같은 데 보면 암이나 뭐 다른 질병 있으신 분들 보면 산속이나 이런 데서 생활 많이 하시죠. 뭐 산속이나 뭐 바닷가 같은 데 뻥 뚫린 곳에 가서 생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아토피 아이들도 그렇고 대부분 경우는 환경을 좀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서울처럼 이제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공기가 안 좋잖아요. 이러한 곳에서 벗어나고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아토피가 있다고 내 환경을 바꾸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분들이 많죠. 당장 뭐 일도 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면역력을 키워야 될까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공기,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돼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내 몸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겠죠. 제가 휴비스에서 제작한 면역력 자가 진단 테스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동환이라는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제 테스트예요. 이거 한번 자세히 보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손발이 잘 붙는지,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말랐거나 뚱뚱한지, 이거 해당되면 체크하시면 돼요. 어깨 결림, 요통이 있는지, 그리고 감기에 쉽게 걸리고 잘 낫지 않는지, 그리고 변 상태 같은 경우에 배변 후에 잔변감이 있는지, 변비 또는 설사를 잘 하는 편인지, 그 다음에 감정으로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한 편인지,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받기가 쉬워졌다든지, 그리고 깊은 잠을 못 자고 밤중에 눈이 떠지시는 분들, 그리고 식생활로 가서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불규칙하신 분들, 그리고 튀김이나 과자류 같은 인공 첨가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식을 주 4회 이상 하시는 분들, 식욕이 없거나 공복감을 잘 느끼시는 분들, 그다음 생활 습관, 평소 운동을 안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 체크,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생활이
불규칙하다. 그다음 피로감으로 가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피로감이 늘 쌓여 있다.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18개 문항 중에서 이제 몇 개 체크가 되셨어요? 3개 이하면은 면역력이 양호한 상태, 4개에서 10개는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 11개 이상은 면역력 결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체크 다 하시고 결과 한번 보셨죠? 앞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몸 상태, 변 상태, 감정과 수면 상태는 어떻게 보면 결과인 거고 내 식생활, 생활 습관이 내 몸을 어떻게 좌우하는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식습관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할 거고 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대다수의 이제 생활 습관을 안 바꾸고 몸이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지 좋아지시니까 몸은 절대 저절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운동을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이 결과는 이제 운동의 노화 예방 효과라고 해서 면역력 이 결과치만 보면은 이제 젊은 층 그리고 이제 노년층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젊은 층에서는 면역력이 30이 조금 넘고 노년층에서는 20이 조금 넘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에도 젊은 시절보다 더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다고 면역력이 저절로 더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꾸준히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연구들도 보면은 노쇠 질환 예방으로서 면역력과 운동 중재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제가 T세포 말했었는데 T림프구에서 흉선이라는 조직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퇴화하는 조직이거든요. 노흉선의 퇴화 그리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면역력의 감소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한다. 그래서 흉선이 퇴화할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보면 면역 이거 이 연구에서 보면 노화에 따른 감소된 면역 기능에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보면 면역 기능의 노화는 흉선의 퇴화와 암 및 감염성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중강도의 유산소성 및 근력 운동을 포함한 복합적인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해서 이제 글을 쓰신 건데 저도 이걸 처음 들었어요. 정신신경 면역학이 뭔지. 여기서 보면 전신신경 면역학은 내분비계와 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인간 행동과 면역 체계 사이의 상호 연관 작용을 연구하는 새로운 분야이다. 여기서 보면 면역계와 중추신경계는 광범위하게 상호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신경이 이러니까 면역이 좋아질 거라고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면역계와 진짜 중추신경계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라고 이제 하거든요. 불과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거를 이제 면역계와 중추신경계가 어떠한 이제 상호관계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제 여기 보이는 정신신경 면역학에서 하는 역할인데 제가 신경계를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거예요. 중추신경계의 흐름이 좋아야지 그런 면역계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중추신경계의 흐름이 좋아지려면은 제가 저번에도 중추신경계라는 거는 결국은 뇌와 척수,
흐름이 좋아야 된다는 건데 뇌를 감싸고 있는 머리 그리고 머리에서 내려오는 척추가 올바르게 위치해 있어야지 중추신경계도 흐름이 좋아지고 이러한 중추신경계의 좋은 흐름이 면역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이 되는 면역 길잡이 해서 이제 서재걸 박사님께서 이제 등면역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등면역 부분 등, 문침 등, 건강한 등으로 이렇게 나뉜다. 건강한 사람의 등은 꼿꼿한 이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자세, 머리의 위치가 뒤쪽으로, 우리는 앞으로 거북목으로 많이 앞으로 빠져 있으니까 머리 위치가 뒤로 잡힐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굽어진 등, 어깨가 펴져 있어야지 앞에서 말했던 중추신경계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시는 게 면역력을 살리는 제일 기본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제 면역력, 제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1탄이고, 다음에 오늘은 T세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고, 다음에는 좀 준비가 되면 B세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고민 중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조보건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공유해주신 내용을 여러분들도 소감을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예, 건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자료 공유하는 동안 또 무슨 시간인지 아시죠? 우리 또 스쿼트를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정리 정돈을 좀 부탁드리고, 예, 함께 우리 또 즐겁게 스쿼트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지방에 와가지고요, 어쨌든 대전인데 여기도 비가 옵니다. 예, 비가 올수록 우리는,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6개 가겠습니다. 지난주 33개 이어서. 자, 준비하시고,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어요.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올 때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코어의 힘, 셋, 넷, 내려갈 때 엉덩이가 퍼진다는 느낌, 다섯, 여섯, 올라올 때 후, 여덟, 아홉, 16개. 이제부터 운동. 하나, 둘, 후, 셋, 내려갈 때 코 잡고, 네, 몸 세우고, 다섯, 한 개, 여섯, 오케이. 자, 박수로 오늘 또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3개를 더 했는데, 10개 더 하는 느낌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스쿼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호흡 조절 좀 하고요. 자, 목마르신 분 물 한 모금 드셔도 됩니다. 예, 잠깐 채팅 읽을게요. 면역력이 운동이 최고죠. 감사합니다. 면역과 등의 관계의 중요성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면역력 균형 이루기 위해서 운동 꾸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운동이 뭐 여러분들 지금 방금 해 보셨지만 이 정도도 우리 몸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얼마만큼 꾸준하게 하느냐가 우리의 몸을 바꾸고 건강을 바꿉니다.
자, 24년 2월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이제 일정이 공지가 됐습니다. 2월 14일 추석 구정 연휴가 지나고 진행이 처음으로 되고요. 강릉을 시작으로 대구 영남 지역까지 6개 지역에서 창업 설명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번 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슬리밍고가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나아가는지 이번 달도 좀 특별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좀 멋지게 살아보는 인생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9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는 성공하는 자기경영 7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은 대학의 문장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면 얻지만 생각이 없으면 얻지 못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좀 심오하죠? 우리가 이제 책을 읽는 부분,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책을 이제 그냥 활자나 이 글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자의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에 노출되게 돼요. 특정한 어떤 사상이 주입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분류할 것, 취할 것과 버릴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고, 제가 하는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은 다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말하지 않는 내용들도 꽤 있고 여러분들이 좀 흔하게 접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화두를 저는 끝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어떤 것들을 적용하고 어떤 것들은 또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유의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독서라고 하는 이 행위와 활동은 정신 활동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걸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나눈 문장이 오늘 뭐냐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에 지배받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33 출첵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이 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 환경적으로 배움에 노출이 돼서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것에 대한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또 억눌리고 또 하지 말라는 그런 가풍에서 자라고 또 도전한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더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만류하는 그런 또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이 여지껏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또 그 세월 속에서 내가 또 경험한 만큼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 신념이 되게 되는 거죠. 학습된 이 무기력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나아가서 뭔가 발전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뭔가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뭐 키보드로 이렇게 남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비판적으로 보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그런 꼰대 기질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는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스터님들도 우리 바른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른 자세는 신체의 자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바르다라는 것에다가 자세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 태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보면은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척추로 읽는다라는 그런 이
작가의 주장도 있지요. 우리가 이제 책은 눈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척추로 바른 자세로 읽고 바른 태도로 읽어야 된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한편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늘부터 프로그래밍을 내 잠재의식에 새기울 것인지, 왜 33 출첵을 하는 것인지, 33일이라는 것은요, 뇌의 이 중장기 이 기억 저장 창고, 우리 뇌 편도체에 있는 그 뇌를 깨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3일을 하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근데 3일을 지나고 3주가 지나게 되면 우리 이 뇌 중장기 기억 저장 창고에 새로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의 기억 창고에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저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쌓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고정관념들, 그리고 내가 생각해왔던 사고방식들, 그리고 내 뇌에 있는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뉴런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배우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실행하고 변화시킬까에 대해서 재조직이 되는 단계,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뇌 가소성을 우리 슬리밍고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유동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다고 그 삶대로 살아가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결심만 한다면, 내가 마음만 먹고 정말 거기에 진정한 감정을 쏟아낸다면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은 점점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했고, 어떻게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걸 사건 관리라고 부릅니다. 자, 시간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고, 사건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행태를 관리하는 것이죠. 행동과 태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어떤 정신과 생각으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그걸 관리해야만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교육학 전문 용어죠. 자기 자신을 뭔가 객관적인 지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뭐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학자들도 아닌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꼭 그걸 삶에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않는 걸로 삶의 승리와 뭐 패배를 가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 삶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목적과 목표가 아닌 타인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면 휘둘리는 삶, 조정당하는 삶, 그리고 조종당하는 삶, 컨트롤 받는 거죠. 통제받는 삶.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자유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죠. 나 내일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만큼인지에 따라서 그 어떤 비중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표를 우리가 달성한다라는 건 우리가 뭔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저는 오늘 부의 사고방식과 연관을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우리 어쨌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서는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도 제때 받을 수가 없고요. 돈이 없으면은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울 수도 없고요. 돈이 없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타협들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이 절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많이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관리를 목표 관리라고 할 수가 있고, 목표를 관리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경영이라고 부른다면, 이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통한 이익 창출. 그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결론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이익을 내고 있느냐, 내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과 비례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을 하면서 이익이 창출되는 게 건강한 이익 창출인데, 대부분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무리를 양성하면서 야기하면서 일어나는 성장은 더 이제 데미지가 큰 거죠.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경영의 핵심 목표는 지속 가능성이, 얼마만큼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이걸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이게 경영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왜 그럼 우리가 경영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 지금 자기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주체를 정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같이 해 나가는가.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이익 창출의 기본값,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성장하지 않고 그냥 기술로만, 어떻게 보면 말발로만 또 운으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개개인의 성장이 첫 번째고요. 내 개개인의 성장이 되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역량의 강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목표 관리를 한다는 거, 성장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목표에 대한 시간 관리는 결국 뭐의 문제일까요? 마인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건 마인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각자 일과가 있죠. 뭐 하실 일들, 중요한 일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인 누군가,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갑자기 지금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죠? 1번, 나 오늘 일과대로 다 진행하고 할 거 다 하고 거기로 간다. 2번, 만사 제쳐놓고 거기로 간다. 여러분들 몇 번이십니까? 아마도 후자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마인드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중요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만드는 건데, 내가 그걸 그만큼 내려고 하는 정성과 의지나 중요도가 지금 나에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이 가족이 수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나. 저는요, 이걸 결국은 프로페셔널 마인드라고 부르는데, 조수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성악가,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디바 조수미라고 하는 성악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조수미가 아마 파리인지 이태리인지에서 공연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수많은 사람이 조수미 씨의 공연을 들으려고, 보려고 그 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수미 씨가 공연을 하기 전에, 공연을 일부 하고 중간 정도에서 잠깐 인터랙션에서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날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 공연을 하고 있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관객과의 약속이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미 씨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천금과 같은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지금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담당하게 감정을 조절해서 그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마칩니다. 저는 여기서 프로페셔널 마인드를 보는 거죠.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임종이 중요하니까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모든 취소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왜 프로페셔널 마인드라고 제가 부르냐면 조수미가 조수미여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인드의 차이죠. 근데 내가 그런 중요도한 일이 아니면서도 시간을 내지 않는다, 또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삶에 대한 변화의 의지가 정말 있는가라는 자문이 필요한 거죠. 창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근데 슬리밍고의 창업 설명회는요, 슬리밍고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게 아닌 여러분들 삼삼 출첵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직업도 있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33일만 채우면 되는 어떻게 보면 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업 설명회에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좀 복기를 해보고 앞으로 내가 좀 다른 일을 한번 해보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거나 뭔가 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저 가치와 저들이 하고 있는 메시지에서 내가 뭔가 가슴 뛰는 것을 느꼈다면 한번 가봐야지 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거, 이것도 마인드죠. 결국은 시간을 내가 만드냐 마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기준의 문제라는 거고, 그 기준은 뭐가 정하느냐? 감정이 정한다. 감정. 이게 진짜 중요한 건지, 나 진짜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것보다 저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는 감정이 내 행동을 이끌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고방식을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셋이라는 거는 사고방식이에요. 흔하게 바꾸기 힘든 거예요.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게 바꾸기 어려운 것이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가볍게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특정한 행동을 하기까지 아니면 내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한번 적어봤는데 이 적은 시간들 속에서 짜투리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발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발견된 짜투리 시간을 이제 내가 발전적으로 전환할까? 거기에 어떤 새로운 행동들을 끼워 넣어 볼까? 또 그것이 내 삶에서 추구해 나가는 내 목적과 목표에 일치하는가? 즉, 방향성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많이 들어요. 하루에 수만 가지가 아니라요. 수십만 가지의 생각과 미디어와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또 그와에 따른 여러 가지 메시지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와 대화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남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치예요.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부른다면 나는 지금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내 시간 설계는 얼마만큼 지금 자유로운 상태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가? 그럼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다면 짜투리 시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 시간이 없다? 시간을 만들어야죠. 그럼 뭘 줄일 건데가 나와야 되고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너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생산적인 일을 지금 얼마만큼 늘릴 건가? 라는 태도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저희 삼삼 출첵을 하는 첫 번째, 사고방식의 전환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한번 우리
우리가 어떻게 이 바꾸기 힘든 사고방식을 좀 도전해볼까? 그럼 사고방식은 대체 어떤 구조가 있고, 우리 뇌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큰 일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세우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